안녕하세요. 오픽을 준비하시는 예비 수험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파고다 오픽이신 교재를 통해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에 구심점을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략 수립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수험 과목이다 보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지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이 시험 자체에서 목표 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등급을 취득하기 위한 학습적 방향성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10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구성 요소들은 크게는 빈출 주제, 비빈출 주제, 그리고 액추어 테스트라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 즉 실전 시험과 이제 그대로 똑같은 질문들과 순서를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좀 향상시키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어 테스트는 마지막에 이 모든 주제들을 다 학습하시고 난 뒤에 정말 실전 감각 향상용으로 시험 말미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출 주제 중에서 선택형 주제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영상 가이드를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셔야 되는 주제인 만큼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잘 주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주제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뭐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집약적으로 추려서 안내를 드릴 건데, 발화량 안배 전략은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자신 있는 주제는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기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들이 출제가 된다면 그쪽에서 포인트를 누적한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많은 발화량을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오픽이 이제 좋은 점이 각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발화량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함구함으로써 문장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리스크를 이제 줄이는 것이 좀 이제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유리한 시험이고요. 인터미디엇 유형보다는 어드밴스드 유형, 즉 이제 심화 난이도로 책정되어 있는 유형에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인상을 전반적으로 줘야지 최소 이제 IH까지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을 목표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드밴스드라고 표기되어 있는 문제들의 경험 유형이나 과거 현재 변화 유형 또는 시사 문제에서 발화량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질문 청취 전략은 이제 저희 교재가 이제 다른 수험서와 이제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이제 부분들이 키워드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실제로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단어가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최소한의 단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단어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문장을 적지 않고 이제 키워드만 넣은 부분들도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그 긴 장문의 질문들을 다 하나하나 촉각을 세워서 일일이 해석하시는 것이 아닌 문제 유형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그런 단어들만 빨리 집약적으로 두세 단어, 뭐 많게는 세네 단어 정도만 들으시고, 아, 이 유형에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빠르게 유형을 캐치하고 머릿속으로는 실제로 답변을 구상하는 시간으로 이 질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질문을 다 일일이 가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책을 통해서 각 질문, 실제 기출마다 어떤 단어들이 귀에 들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서베이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준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이 교재에서 학습하신 내용 외적으로 출제되는 기출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즉 대비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도록 무엇을 체크하셔야 되는지 잘 눈여겨보고 가시고요. 좀 안전한 방법은 지금 이 페이지를 미리 휴대폰으로 찍어 놓으셨다가 입시 직전에 한 번 더 더블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한두 분씩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셔서 다른 걸 체크하시고 공부하셨던 기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래도 힘들게 공부하시고 또 이제 응시료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재시험을 이런 경우 때문에 보시는 일은 없도록 서베이에서 뭘 체크하셔야 되는지는 철저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학습별 단계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실제 주제에 따라서 출제되는 모든 기출들을 다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청취 전략은 일일이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를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셔야 되는지 그 유형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주제가 바뀌어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몇 가지 단어만 들어도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단어들, 그러니까 즉 유형마다 중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잘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모든 기출들은 여러분들이 서베이잉에서 체크만 잘 하신다면은 더 다루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답변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콘텐츠 순서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을 건데 영어로 바로 문단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이다 보니까 좀 이제 버거운 부분들이 있죠. 어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소재가 일단 없으면은 전개를 매끄럽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좀 나중에 문제이고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전개를 하실 건지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구축해 놓는 게 사실상 이 시험에서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게 좌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크립트 전체 본문을 보시기 전에 해당 스텝 2를 잘 눈여겨 또 보시면서 답변의 방향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재와 아이디어를 잘 착안해서 여러분들 걸로 또 체화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이제 모범 답변이라는 거는 필요로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스크립트라는 건데, 스크립트라는 건 이제 대본이잖아요. 대본을 통으로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특정 등급을 취득을 하려면 그 등급과 어울리는 텍스트 타입, 즉 그 수준에 맞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구사를 해야지만 등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변이라는 거는 오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을 이제 자료로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는 거는 맞지만 무슨 의미에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지 문장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이야기를 하시게 됐을 때 일단 스크립트 순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버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영어라는 언어의 체계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발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외우는 것에 너무 쫓기다 보면은 맥락이나 영어라는 언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발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레이터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암기된 거 외에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인상을 줘버리는 지표로 삼아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철저하게 불이익이 없도록 암기를 하시되 왜 내가 이런 문장을 암기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재구성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재구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장의 틀이나 전반적인 구성들은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시되 그 안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어떤 뭐 어휘들이 좀 있겠죠. 나에게 해당되도록 취향이나 경험 같은 경우는 일부 어휘들을 변형해서 내가 좀 생동감 있게 내가 스스로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도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연결어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문장들이 문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IHAL, 즉 상위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핵심 지표값들이 또 돼요. 문장을 계속 연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이사이에 그 맥락들을 철저하게 결속시키는 연결사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접속사 같은 것도 있고 또 표지어라는 게 있죠.
표지어라는 거는 여기 지금 하얀색 박스 안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중간중간에 내가 내적으로 혼자 말하는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통 속으로 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상대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멘트를 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어, 또 뭐가 있지? 라면서 고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이런 거를 멘트로 정확하게 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것도 좋은 의사소통 능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인증을 한다면 또 높은 승산이 있는 시험이 되겠고요. 자, 자가진단 리스트도 이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단순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어로 들리는 것이 아닌 전달력적인 부분도 크게 좌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음성적으로 또 톤앤 매너나 이런 이제 전달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에 부합하는 발화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확인을 객관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객관화돼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구사한다 한들 결국에는 원어민의 귀에는 영어로 접수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음성을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객관화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말하는 동시에는 저희가 그걸 인지하기가 어렵죠. 복합적으로 신경 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리스트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요. 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소의 학습량으로, 즉 최소의 인풋, 공부량을 적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이제 로망 아니겠어요? 시험을 준비할 때 적은 양으로 똑같은 높은 등급을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 방법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이제 구성된 교재입니다. 인터미디어 난이도 문항은 좀 복잡한 시제나 아니면은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되는 수준의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어휘들을 중심으로 많이 타겟팅을 해 놓으시고요. 즉 스크립트를 너무 힘들게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까지 필요한 변별력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시제적으로 일단 이제 과거 시제를 꼭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적이나 아니면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나 또 그 관용구의 활용 빈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제를 일괄화하는 게 우리 비원어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또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음, 단기간에 아무래도 이제 즉흥적인 영작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웬만하면은 문장 자체를 좀 그대로 소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이제 작업들도 일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좀 통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이제 문단들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어드밴스드가 아닌 인터미디엇 유형들은 빠르게 연관성이 높은 어휘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경험 같은 경우는 경험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빅시험에서. 거의 뭐 이제 절반 정도 가까이 출제되는 게 이제 경험 유형이고 어떤 주제든 경험 유형은 피해갈 수가 없도록 출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여러분들 전체 시험 등급에 이제 많은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 제가 스크립트 상단에 범용성 최상 답변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통으로 암기하시고 자유자재로 앞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즉, 그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서의 경험을 또 물어보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암기된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대로 스스로 영작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극약 처방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등급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이 범용성 최상 답변을 달달달달 외워버리세요. 즉, 외우고 쓰고 나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리고, 어,
주제마다 이제 어디에 어떻게 안배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자유예요. 논리적으로 연결만 잘할 수 있다면 그 주제와 잘 유착이 되도록 그 경험을 연결만 할 수 있다면 딱히 정해져 있는 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든 뒤에는 자유자재로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되든 활용을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50개 가량의 스크립트를 준비해야 됐었던 반면에 한 3-4가지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의 양과 그리고 할애해야 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습의 순서를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모국어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뼈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즉 이제 이야기 소재거리죠. 내가 뭘 가지고 대답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로 연결하기 전에. 그다음에는 이제 어휘로 바꾸셔야 되는데 중요한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도 필요해요. 모든 어휘가 다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게 좀 있겠죠. 점수로 이어지는 핵심 단어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단어라든지 아니면 주제 연관성이 확실한 어휘라든지 아니면 비원어민들이 좀 잘못 쓰는 어휘인데 알고 보니 이렇게 쓴다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잘 이제 어휘들을 형성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그 중요한 어휘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문장을 스스로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또 좋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스텝은 그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연결어들이에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문단 단위의 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문단을 능히 이루는 발화법을 가진 사람에게만 IH 이상의 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를 나눠서 학습을 하셔야지만 오히려 통째로 암기를 하셨을 때보다 더 이제 기억에도 장기적으로 잘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하면서 여유 있게 화제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굳이 나눠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하는 이유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스크립트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낮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요소들은 이제 등급이나 이런 이제 체계들을 좀 나누어서 제가 이제 그대로 적어놨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영상에서부터 빈출 주제의 첫 번째 선택형 주제인 음악으로 학습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모쪼록 시험을 또 대비하시는 분들이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이 책을 잘 활용해서 등급을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